Efendim, Ne yapıyorsun ablacığım? iyiyim. Okuldayım canım sen. Ben de ne yapayım işte. Nasılsın? İyiyim, teşekkür ederim. Sen nasılsın? Ben de. 한국에 온 지 2년. 친언니와의 통화에서 제으라의 관심사는 온통 모국인 튀르키예의 상황입니다. Tamam o zaman yine konuşuruz. Sana iyi dersler. Kolay gelsin. Deprem bölgesinde çalışmalar devam ediyor ama hala çok iyi değil. İnsanlar hala evlerine yerleşememiş durumda. Yardımlar gitse de yeterli değil. Evet bir de en baştaki Özellikle gün kadar göndermiyorlar. Kan bağışı noktasında biraz sıkıntı yaşıyoruz. Evet. Diğer ülkelerin destekleri birazcık toparladı ama bence biraz daha destek yapılması gerekiyor. 지난 2월 제으라 씨의 모국인 튀르키예에선 규모 7.8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만 5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이 끔찍한 참사 앞에 전 세계인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부모님께 연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튀르키예에서 새벽 한 5시쯤이어서 저는 그 지진 구역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늦게 연락을 드렸지만 맨 처음에는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죠. 그럼 튀르키예 뭐 주변에 지진 피해 입은 지인분들은 있나요? 없어요. 다행히 없어요. 한국 정부가 긴급 구호대를 파견한 건 그로부터 하루 후인 2월 7일. 현지에 도착한 구호대원들은 무너진 건물 잔해를 헤치며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영감도 하고 어디서 보면 저도 이제 한국이랑 관련돼 있는 사람이 돼버려서 한국이 이런 좋은 일이 하면은 저도 진짜 좋게 생각하고 좋은 느낌을 느끼는 거죠. 튀르키예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에는 이런 한국 구호대의 활약상이 빠짐없이 전해졌다는데요. 여기서 더베기도 있고 구조견 토백이 사진. 네, 더베기 사진도 있고 현지 주민들도 우리 구호대가 머무는 텐트에 서툰 한글로 감사 문구를 적었는데요. 우리 구호대를 만날 때면 하나같이 코렐리 온 누마라를 외칩니다. 코레는 한국이고 코렐리 하면 한국 사람이 되는 거라서 한국 사람은 진짜 최고다 그런 뜻입니다. 튀르키예 속담 중에 그 진짜 친구를 어두운 날에 볼 수 있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때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도와줬고 너무 감동받았고 고마워했습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기, 그 누구보다 빠르고 강하게 손을 잡아준 한국을 향한 튀르키예의 진심. 한국 전쟁 당시 서로를 형제의 나라라 부르던 인연이 70여 년이 흐른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날씨도 춥고 상황이 힘들었을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토백이도 다리를 다쳤는데 잘 지내지? 다시 한 번 더 형제 나라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처럼 지난 1년간 우리를 보는 세계의 시선은 한층 따뜻하고 깊어졌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엄청난 인명 피해가 난 사건은 한 국가의 재난을 넘어서 국제적인 재난으로 보고 국제사회에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헌신과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 튀르키예 복구와 재건을 위한 지원도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 옛날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영웅을 지금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는 나라. Mr. President, I'm overwhelmed and surprised at the award.
our friends at the Korean Embassy in London, who work so hard on behalf of veterans.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ery much. 한 번 인연을 맺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해내고야 마는 신뢰할 수 있는 나라. UAE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건 자기들도 본 적이 없다. 네, 이런 건 자기들도 본 적이 없다. 제가 또 외교관상은 37년 차인데 한 번도 이런 거 본 적 없습니다. 아주 이게 뭐 환대가 대단했던 거고요. 바로 지난 1년간 세계인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높아진 위상에 맞는 외교 성과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일 만에 방한한 바이든 대통령을 시작으로 4개월 만에 미국 의전 서열 1, 2, 3위가 모두 방한한 건 한미 동맹의 복원을 알리는 신호탄격이었습니다. 사실 과거의 그 한미 동맹을 돌아보면 서로 항상 동맹을 외치면서 표정 관리를 했지만 위협 인식의 문제, 그다음에 신뢰의 문제, 그다음에 동맹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상호 이익의 문제에서는 항상 아쉬운 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단 행정부와 의회의 수장들의 방문, 그리고 공동성명 내용들, 그리고 지난 1년간의 한미 관계의 전개 과정을 돌아보면 위협 인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신뢰, 그리고 상호 이익의 측면에서도 상당한 이제는 접점이 찾아졌고요. 그런 면에서 동맹이 복원되고 강화되어 나가고 있는 추세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2017년 이후 중단되거나 축소됐던 한미 연합 방위 태세도 다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미는 FS 연습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연합 야외 기동 훈련 명칭을 워리어 실드 FTX 전사의 방패 연합 야외 기동 훈련으로 명명하였으며 WS FTX는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 방위 태세를 확고히 하겠다는 한미 연합군의 능력과 의지를 상징합니다. 날로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억제 실행력도 재고 중입니다. As President Biden has said, the U.S. commitment to the ROK is ironclad. 하지만 그럼에도 일부 걱정의 목소리는 존재합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자꾸 선을 넘나드는데 혹시라도 미국이 제공한다는 해구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것. 이런 가운데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핵 협의 그룹 창설을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이 발표됐습니다. 이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결합한 공동 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입니다. 미국이 이번처럼 자국의 핵 전력 운용과 관련해 문건 형태의 별도 합의를 내놓은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You know, what the declaration means is that we're going to make every effort to consult with our allies when it's appropriate, if any action is so called for. And we're not going to be stationing nuclear weapons on the peninsula, but we will have visits to ports visits of nuclear submarines and things like that. We are not walking away from that. 양국은 안보 동맹을 넘어 첨단 기술 동맹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한미 간의 기술 협력 또 첨단 산업의 이런 협력 강화는 먼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러한 과정에서 전후방 효과로 나오는 다양한 넓은 이런 산업 생태계 구축에 또 많은 투자와 일자리의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실제 근본 윤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미국 첨단 기업들은 한국에 대한 투자를 약속했는데요. 이번에 확인된 금액만 해도 그 넷플릭스가 우리에게 투자한 게 25억 불, 그다음에 오늘 투자 신고식에 6개사에 19억 불, 그다음에 오늘 코닝사에서 발표한 15억 불까지 하면은 총 59억 불의 한국의 투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금년 중에 참가 기업들, 오늘 참가한 기업들의 추가적인 투자 계획에 대한 발표도 기대됩니다. 지난 1년은 주요국들과도 실질적인 협력을 다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을 찾은 귀한 손님. 안녕하세요. 푹 베트남 국가주석은 윤 정부 출범 후 첫 국빈 방문한 해외 정상. 의욕이 대단했는데요. 이어진 회담에서 두 나라는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니다. 복합 위기를 맞아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 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우리의 또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패키지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외교안보는 우리 국민의 먹고 사는 민생과 직결됩니다. 이 밖에도 반도체 생산 장비 강국인 네덜란드와는 반도체 제조 강국인 우리와 상호 보완이 될 수 있게 협력을 확대 중이고요. The bonds of friendship between us are stronger than ever, and we in the Netherlands felt that connection very deeply. 유럽의 관광 대국 스페인과는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분야를, 인공지능 생태계의 세계적인 허브로 부상한 캐나다와는 AI 협력 기반을 쌓았습니다. 치열한 외교 무대 전장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사력을 다한 1년. 허나 늘 꽃길만 펼쳐진 건 아니었는데요. 한일 관계가 딱 그랬습니다. 토모카 씨 집에 초대받은 치나미 씨. 그래서 친한지. 지금은 그럼 어떤 요리 하시는 거예요? 치나미상이 감자탕을 너무 좋아하셔서 감자탕 만들고 있어요. 한국에 온 초창기만 해도 매운 음식만 먹으면 소가리를 했다는 치나미 씨.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최애 음식이 됐다는데요. 이따다키마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서. 이제는 고향인 일본보다 한국이 더 익숙하게 느껴진다는 두 사람. 하지만 이방인으로 살며 고달팠던 때가 왜 없었을까요? 그 시절에 고등학교에 그네가 다녔었는데 같은 학교 엄마들, 학부모님들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분위기. 가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들어가기만 해서도 뭔가 이상한 눈빛을 느낀다거나 그런 분위기였을 때 아예 저는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도 그냥 가만히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양국에 대한 애정이 깊은 만큼 요 몇 년간 틀어져 버린 한일 관계를 볼 때면 심란함을 감출 수 없었다는데요. 그런 두 사람에게 한국 대통령의 방일 소식은 기대를 갖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지난 3월, 한일 정상은 꼬일 대로 꼬인 양국 관계 정상화에 물꼬를 틉니다. 오랜 시간 악화 일로를 걷던 두 나라 사이가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된 건
우리 쪽의 통큰 결단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해법 발표로 인해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고 발전한다면은 먼저 양국의 이 안보 위기 문제가 거기에 대응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정상회담 이후 일본 내에선 한류를 주제로 한 TV 광고가 제작되는 등 눈에 띄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이런 희망적인 기류에도 불구하고 여진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이어가는 등 과거사에 대한 반성보다는 억지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정성 있는 조치를 기대한 국내에선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뭐 누가 양보했다 이런 것보다는 국제적인 뭐랄까 법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를 따지는 것 같아요, 일본은. 근데 한국 사람들 뭔가 감정적으로 사과를 했으면 좋겠고 감정적으로 좀 뭔가 이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성격이 일본과 한국이.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이란 고육지책을 택한 건 먼저 양보를 해서라도 꼬인 매듭을 풀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장은 실망스러운 게 사실이지만 내가 양보한 만큼 너도 당장 성의를 보이라는 식의 요구는 어렵게 내린 결단의 의미마저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기시다 정부의 일본 내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라든가 일본 내에 있는 강경 분위기를 고려할 때 단기간에 일본이 어떤 성의 있는 이 접근을 취하기엔 조금 한계가 있는 걸로 생각이 돼요.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이 일본 사회와 한국 사회 내에서 지금 민감 분야에 대한 혐오감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질감 자체가 상당 부분 좀 약화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또 일본 정치의 움직임에 긍정적으로 피드백 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확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거고요. 한국과 일본은 가장 큰 장애물을 막 넘었을 뿐입니다. 진짜 관계 개선은 지금부터가 시작.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미래를 위해 지켜보는 마음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네잎클로버를 뽑으신 거예요? 네잎이 아니라 다섯 개. 결국은 저희들의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뭐 정치인들께 다 맡기고 우리가 정치 이야기를 하면 좀 어려워지죠. 그렇지 않고 문화적인 그런 교류를 많이 하면 좋아진다고 저 생각합니다. 그런 날이 올까요? 오겠습니다.そしてその上でご質問は先ほど申し上げたこの当時この厳しい環境で多数の方々が大変苦しいそして悲しい思いをされたことに心が痛むという言葉これはこの言葉についてのご質問でありましたが、この言葉はこの当時苦しい思いをされた方々に対して私自身の思いを率直に語らせていただいた次第であります。これがダイナミックにこのように考えています。以上です。 이웃 국가인 한국 국민들의 어떤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그 현장 시찰에 대한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거는 유일하게 이제 우리 아들 장남이 가족을 잇는 거지. 법적인 가족이라 하나? 보통 주민등록 등본을 띄게 되면 가족 관계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들어있는 게 여기 좀 이거라. 주민등록등본의 선명한 이름 석자 서후원. 서영석 씨의 장남입니다. 가끔 이제 보면서 그래도 이때는 서영석이 아들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영웅으로 되어 있다. 평생 부모님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순하디 순했던 아들. 아버지에겐 자부심이던 그 아들은 어느 날 한 줌의 재가 돼 돌아왔습니다. 당시 22살, 아직 학생 티도 못 벗은 나이였습니다. 그렇게 20여 년이 흘렀지만 그리움은 조금도 옅어지지 않았다는데요. 이 방인데 좀 전기도 끊고 다 끊었어요. 지금. 아들을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는 이 나라가 원망스러워 떠나고 싶은 때도 많았다는 아버지. 다시 희망을 품게 된 건 그나마 최근. 제2연평해전을 승전의 역사로 다시 기록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입니다. 제2연평해전은 우리 장병들이 북한의 도발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승리의 해전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19주기까지는 그냥 제2연평해전 이렇게 이제 행사를 했는데 작년에 20주기에는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식 일어나서 국방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승전이라고 딱 발표되는 거 보시고 그때 당신은 어떠셨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인정하는구나. 그래 역시 역사는 세월이 가야만 해결이 된다. 그리고 올해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맞서 싸우다 산화한 용사 55명의 이름을 호명하는데요. 누군가를 잊지 못해 누군가를 잊지 못해 부르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고 조천영 상사, 고 황도연 중사, 고 서후원 중사, 고 박동혁 병장. 처음에는 이제 설막했거든요. 대통령이 울컥하시길래 설마 그랬는데 이 낭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진짜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전부 다 이제 감동을 받았다 해야 되는 유가족들이. 진정한 안보의 시작은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는 것임을 상기시킨 지난 1년. 북한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도 원칙 있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는데요.
이러한 위법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응해 강력한 응집 태세도 구축합니다. 바로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어떠한 도전 앞에서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성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전과는 많은 것이 달라진 지난 1년. 아버지는 아직까진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밥 먹듯이 밥 먹자야 밥 먹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예우를 해준다 어떻게 한다 하는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무언가 구체적인 대안이 내놓고 이래라 하겠습니다. 이래라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지. 그냥 말로만 하면은 하나의 그것 탁상공론이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좀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만 그래도 할 말은 또 해야 되니까. 각 수출 업체는 올해 205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제품의 고급화와 수출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장난감도 좁은 땅덩이에 가진 것이라곤 넘치는 인력과 손재주가 전부였던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 기세로 선진국 대열까지 오른 건 좋았는데 몇 해 전부터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 저는 수출로 경제 위기와 도전을 돌파해야 된다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경제 안보 첨단 기술이 패키지로 운영되는 이런 블록화된 경제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달코 다른 낡은 신발로 경기를 뛰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이 뛸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의 영업사원도 하고 기획사원도 돼야 합니다. 그래서 직접 명함도 팠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뭔가 기운이 팍팍 느껴지는데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습니다.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 이 나라의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출을 다시 일으켜 한국 경제의 돌파구로 삼으려는 노력은 제대로 통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향해 불을 뿜어내는 K2 전차는 바다 건너 한국에서 온 것. 직접 사격장을 찾은 두다 폴란드 대통령도 만족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사실 두다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의 1차 수출 물량이 폴란드에 도착했을 때부터 버선발로 나와 반긴 자타공인 K방산 마니아입니다. 지난해 폴란드 정부가 한국 방산업체들과 맺은 계약 규모는 약 124억 달러. 여기에 힘입어 지난해 방위산업 수출 실적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가성비와 빠른 납기라는 K방산만의 경쟁력에 민관군이 원팀이 되고 대통령까지 나서 외교력을 총동원한 것이 수출 대박으로 이어진 겁니다. 정부는 원전, 방산, 해외 건설, 농수산 식품, 컨텐츠, 바이오 등 12개 분야에 대한 수출 수주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제가 직접 주재하는 수출 전략회의와 함께
원스톱 수출 수주 지원단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바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시동을 건 수출로 인해 한국 경제에도 훈풍이 예상됩니다. Similar project in Indonesia, which project is ongoing, but we found that the quality of RDF is much higher than we expect. Maybe the caloric value will be more than 4,500 kilocalorie per kilogram. 저 멀리 아라비아 반도 동부 끝 아랍에미리트 관계자들과 기술 미팅 중인 윤정택 팀장님. In Indonesia, 이분은 WMA, 즉 UAE 폐기물 관리청의 최고 책임자 오사마 씨인데요. WMA는 UAE 라스 알 카이마 지역의 폐기물 처리와 관리를 맡은 공공기관으로 이 회사와 얼마 전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루 수천 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분리 선별해 고형 연료를 생산하는 설비를 수출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2천만 불이고요. 당시에 오사마 씨하고 같이 사인한 제 사인입니다. 이것은 23년 1월 16일이 되겠습니다. 중동 진출은 창립 이래 처음이라는 이 회사. 그런데 입찰도 없이 수의 계약으로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었다는데요. 일본, 스페인, 독일도 있고 유럽에는 특히 90년, 100년 된 회사들이 즐비합니다. 그 친구들이 이 환경 사업을 진출하기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건 예상을 뛰어넘는 환대를 경험하면서부터입니다. 올 초 양국의 정상회담에서 모하메드 대통령은 한국에 300억 달러, 한화 40조 원이라는 파격적인 투자를 약속합니다. 이는 아랍에미리트의 역대 국가 간 투자 중 최대 규모로 바라카 원전으로 쌓은 14년 신뢰가 300억 달러 오일머니로 돌아온 겁니다. 당시 이규석 회장은 정상외교 경제사절단 중 한 명으로 동행했었다는데요. 저고 대통령님이고 지난 9월 웨텍스에서 처음 만나게 됐고 세 번째 가면서 VIP 경제사절단으로 가게 된 것인데 그때 이제 그분들이 저희 회사에 대해서 완전 신뢰를 하게 된 것이죠. 왕정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에서 국가 원수급 행사에 초대받은 기업은 검증됐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앞서 두 번의 만남과는 달리 UAE 쪽 관계자가 이번엔 엄지척을 날린 이유입니다. 국제 경쟁 이탈 없이 수의 계약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처음에 잘 의아해서 다시 물어봤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엄지척을 그때 하시더구먼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 나라는 왕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당신이 대통령 경제사절단으로 왔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서 이 회사처럼 올 초 한 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수출 계약을 맺었거나 현지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거나 혹은 투자를 유치한 국내 기업은 다수. 경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지렛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반갑기 그지없는 소식입니다. 앞으로도 순방 때 중소 벤처 스타트업 기업인들과 동행해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백방으로 뛰겠습니다. 여러분과 정부가 원팀이 돼서 정부가 여러분들의 기업 활동을 또 여러분들의 해외 진출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확실히 밀겠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위해 뛸 수없이 많은 날이 남았습니다.
열심히 달려갈 그 길엔 따뜻한 응원도 따끔한 질책도 있을 겁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렇게 가면 됩니다. 언제나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니까요.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습니다.